대부분 학교가 경쟁률이 오른 걸로 보여요. 대부분 학교가 경쟁률이 오른 걸로 보여요. 안녕하세요. 입시일과준 유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서울시립대학교를 되게 많이 보냈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최근은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 컨설팅 할 때는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종합 전형에서 뽑는 인원수도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형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5등급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5등급인데 서울시립대에 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12명, 13명 정도는 서울시립대에 합격을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들은 서울시립대보다 더 높은 데로 실제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중해서 볼 전형은 세 가지인데요. 수시 기준으로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고른기의 전형을 13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꽤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한번 터치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게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상에나 논술을 감소시킵니다. 별로 인원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감원을 시키네요. 교과 전형도 감원을 시킵니다. 5명 줄였어요. 큰 의미 있는 감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도 약간명 감소가 되는데 이제 그 약간명 감소되는 것들은 크게 언급은 없고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는데 교사 추천서의 폐지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올해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망할 겁니다. 지금 제가 대치동에 있는데 벌써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의 30%가 이제 망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방학이 특수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 걸 텐데 방학 때마저도 이제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면은 아마 폐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대치동은 인건비나 월세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되게 조그만 몇십 평, 2, 30평짜리도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거뜬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학원장 교육을 갔다 왔는데 학원장 교육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폐업 위기인 학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원 일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래도 일단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학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뭔가 역량을 더 높여서 더 좋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혹은 이제 아이에게 더 좋은 입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힘내서 좀 동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학원장들은 좀 도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시면 인원수가 제가 학종 인원수 한 700~800명은 돼야 좀 관심을 둔다 그랬잖아요. 역시 인원수가 좀 적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대학에서 계속 인원수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의 속도만큼이나 대학의 이제 신규 인원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종으로 경영학부를 무려 70명이나 선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준비하는 학과 중에 하나고요. 70명이나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좋은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10대를 넘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학과 쪽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회계학과랑 세무학과 쪽이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질 거라고 4차 산업혁명 쪽을 이제 강조한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좀 지원을 덜 하는데 나중에 정말 없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하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시립대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확인해야죠. 이쪽에 있는 게 논술 전형, 학종 전형,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 여기 있네요. 근데 고른기의 전형이 여기 있어요. 근데 보시면 고른기의 전형으로 무려 15명을 전컴학부에서 선발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게다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23명이나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부 총 인원수가 210명인데 수시로 160명을 선발하고 그 배분이 논술에 20명, 학생부 교과 전형에 46명, 종합 전형에 70명, 고른기 전형에 23명이에요. 보시면 영어 영문학과는 2명인데 경영학부는 46명이죠.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원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립대는 그 작년에 경쟁률이 어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입결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서울시립대 준비하신 학생들이 조금 도전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시립대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얘기하는 게 거기 너무 높아서 못 쓰지 않아요?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전 가능성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과대학은 많이 뽑지만 자연계를 좀 적게 뽑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연계를 적게 뽑는다 하더라도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8명 뽑는 것처럼 적게 뽑지는 않고 11명, 12명 요 정도 선발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교통공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여기도 조금 특별하게 비교과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학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게 비교과 맞추기 어려운 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접근을 해놓으시면은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참고로 자유전공학부는 여기 보시면 학종으로 선발 안 하잖아요. 이것도 썰이 있는데 2011년, 2012년 입시 때까지 자유전공학부를 막 20명, 15명 이렇게 선발을 했었어요. 학종으로. 근데 이전형으로 제가 막 5등급을 막 합격시키고 그랬거든요. 막 여기가 잘 뚫렸어요. 왜냐면 시립대 워낙 높다고 유명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2등급 정도는 돼야지 지원한다는 게 정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자유전공학부를 잘 지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유전공학부로 제가 좀 성적이 많이 안 되는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에 바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아쉬웠죠. 근데 폐지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뽑아놓은 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8년도에 수시 모집 경쟁률이고 2019학년도에 수시 모집 경쟁률인데요. 2018년도에는 논술 전형이 약 46대 1,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14.67대 1, 종합 전형이 11.45대 1. 이 정도였고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 5.5대 1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봤으면 고른기회 전형으로 써서 합격을 한 게 훨씬 더 유리했겠죠. 하지만 고른기회 2 전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23대 1이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고른기회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 학종에 비해서 오히려 더 불리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해당하는 전형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8.5대 1이고 장애인도 지금 9.5대 1로 꽤 높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중이 나오는 게 좀 예측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립대는 국가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고 반값 등록금으로 좀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이따 등록금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그런 등록금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제 그런 부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고른기회 전형에서 몰릴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접근했어야 됩니다. 저는 예측을 했었죠. 2018학년도는 그렇고 2019학년도는 어땠나요? 2019학년도는 교과 전형이 또 오릅니다.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다 올랐어요. 왜 그런 걸까요? 2019년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경쟁률이 오른 걸로 보여요. 자, 일단 애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애들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빨리 대학의 그 입학 정원들을 감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대학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형성해 놨는데 갑자기 이제 애들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아무나 다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점에 오히려 경쟁률은 더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애들이 더 줄어들으니까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그 말 자체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속도에 비해서 대학의 입시 정원 자체를 더 빨리 감원을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 논술, 교과, 종합 이렇게 3개만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자, 일단 2019년 것이 그래도 가장 2020년 거랑 좀 부합하니까 스타일을 좀 보면서 올해 예측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올해 시립대학교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더 올라갈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논술 전형의 감원이 더 가파라요. 그나마 이제 시립대학교는 논술 정원 한 대여섯 명 정도 줄인 정도로 끝났는데 다른 데는 막 100명씩 줄여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논술 전형에서 상위 대학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논술은 더 경쟁률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교과 전형 또한 경쟁률이 지금과 같거나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시립대는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점점 더 인원수를 줄임으로써 경쟁률을 높이게끔 구도를 짜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은 46명 2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맞죠? 네, 작년과 동일하고 올해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경영학부가 46명인데 경쟁률이 11.6으로 절대 적지 않죠. 그 다음에 영어영문학과는 2명인데 22대1로 이 경쟁률의 지원 인원을 보면 534명과 44명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추업이 어떻게 돌았는지 보면요. 작년에 충원 합격은 경영학과의 경우 75명, 영어영문학의 경우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율 자체는 되게 높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6% 정도까지의 충원 합격이 있었고 인문계열의 경우 자연계열의 경우는 187%까지의 충원 합격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우 저라면 경영학부를 써서 추합을 좀 노려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두 명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 그 평균치가 영 맞지 않거든요. 작년에 지금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1.69 정도의 합격자 평균이 형성이 되고요. 1.9도 추함으로 합격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학부를 썼었으면 완전 이득이었어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2.11 정도의 내신 평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경제학부의 경우 작년에 23명 정도까지 충원 합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약 3배수가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보고 나니까 가장 입결이 낮았던 건 경제학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학부를 여러분이 좀 잘 공략해 보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인문 계열에 비해서 자연 계열이 전체적으로 입결이 다 높아요. 예를 들어 화공과,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결 평균이 1.39입니다. 자연계 전체 평균이 1.68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굉장히 화학공학과가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토목공학과의 경우에는 원래 좀 비인기학과잖아요. 그래서 토목공학과는 2.14로 평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중반까지, 그 다음에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2점대 극초반까지가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학종 경쟁률인데요. 자, 종합전형 보는데 경제학부가 역시나 또 이득을 받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부가 학종을 쓸 때는 조금 경쟁률이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감안하시고, 또 이제 시립대는 원래 세무학과가 센 곳인데 원래 세다라는 그 소문도 좀 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회계랑 세무 쪽이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조금 유망하지 않다라는 게 계속 소문이 돌면서 이쪽에서 경쟁률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의 합격자 계열 평균은 2.56, 자연계열의 경우 2.43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대는 기본적으로 입결 자체가 이과에서 좀 더 높게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학종에서 보면은 학과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고, 이 학과별 편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립대학교 학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동영상 1편을 찍고 2편부터는 시립대 학종을 학과별로 제가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